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병원 외과에서 대장암을 전공하고 있는 박병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병원 외과 전공의 강은혜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장암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암은 대장암과 마찬가지로 1, 2, 3, 4기로 나뉘게 되고 1기에서는 수술을 가장 먼저 시행하게 되고요. 2, 3기에서는 수술 전에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한 후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기에서는 완화적 목적의 항암 치료 또는 완화적 목적의 수술적 치료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결장암 치료를 얘기하셨을 때는 방사선 치료 얘기는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직장암에서만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결장암에서는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결장이 장운동을 함에 따라서 결장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저희가 암이 있는 부분에 명확히 조준할 수가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은 골반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암을 저희가 타겟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는 결장암에서는 하지 않고 직장암에서 하게 됩니다. 2기와 3기 직장암에서 방사선 치료를 수술 전에 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그림과 같이 수술 전에 암덩어리가 있던 환자에서 방사선 치료를 한 후에 암 조직이 완전히 소멸이 된 약 한 15에서 20% 정도의 환자들이 이러한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데요.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잔존암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에 암이 다 없어졌는데 그 이후에도 혹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조금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임상적으로 잔존암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확증적인 방법이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국소절제라고 하는 암이 있던 부위만을 제거하거나 혹은 원래 암이 남아있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 분들과 같은 아주 큰 대수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환자가 완전 관해라고 하는 잔존암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은 없다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직장암에서 방사선 치료를 할 때 보통 치료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 치료하고 나서 아니면 수술을 언제 하게 되는지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기관, 우리 병원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약 6주 동안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매일 와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5주 그리고 플러스 3일, 엄밀히 말하면 28일인데요. 그렇게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고 그 후에 약 8에서 10주 정도를 기다렸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장암 수술을 받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결장암처럼 직장암도 부위에 따라서 혹시 수술적 치료법이 다를 수 있을까요? 직장암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괄약근 침범입니다. 변실금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고 정상적인 배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항문 괄약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문 괄약근을 침범했거나 항문 괄약근에 가까운 직장암의 경우는 괄약근을 살리기 어려운, 그래서 항문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하지만 항문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암에 있어서는 항문을 살리는 저위 전방 절제술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술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흔히 환자들이 말할 때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복회음 절제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수술하고 나서 항문을 살릴 수 있는지 못 살리는지 이런 거에서 궁금해하는 환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직장암 수술을 하면 항문을 살리기가 어려운가요? 역시나 또 나 때는이 나왔거든요. 제가 트레이닝을 받을 때는 적지 않은 환자들이 항문을 살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항문을 다 제거하고 영구적으로 장루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매우 발전하면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수술 전에 항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서 그 효과로 인해서 암의 크기가 줄어들고 괄약근 침범 정도가 훨씬 줄어들게 되면서 괄약근을 살리는 기술이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괄약근간 절제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괄약근의 일부만 절제하고 암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항문을 살리는 경우들이 아직은 많아졌습니다. 다만 항문을 살리긴 하지만 임시적으로 인공항문 장루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문에 굉장히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연결한 부위가 잘 아물지 않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또한 수술 전에 받은 항암 방사선 치료가 조직 재생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 연결한 문합 부위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그쪽에 변이 지나가지 않게 소장을 이용해서 임시로 장루를 만들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장루를 복원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장루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을까요? 장루를 갖게 되면 임시 장루이건 영구 장루이건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매우 불편해하고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외부 모임에 있다가 장루가 떨어지는 바람에 곤란한 일을 겪은 환자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환자들에 있어서는 장루를 갖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장루를 갖게 되면 어찌됐건 우리 피부 주변으로 장내 내용물, 변이라고 할 수 있는 장내 내용물이 묻기 때문에 주변에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그러면서 피부에서 피가 나거나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한 장루 주변으로 탈장이 되거나 장루가 튀어나오는 돌출되거나 그러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있습니다. 임시 장루의 경우는 약 한 6에서 9개월 정도 후에 복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발생하는 합병증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원을 하고 나면 대부분 다 해결이 되지만 영구 장루의 경우는 그 증상에 따라서 수술이나 다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도 충분히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결장암이라든지 직장암이라든지 이런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출혈이나 수술한 부위에 감염이 생기거나 수술한 부위에서 발생하는 통증 이런 것들은 이런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고요. 대장암 외과 의사들이 제일 가슴 아파하는 합병증이 문합부 누출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발생 확률은 한 2% 정도 된다고 되어 있지만 연결한 부위에서 변이 새는 것을 말하고요. 생기게 되면 환자도 매우 고생을 하게 되고 여러 차례의 수술이나 중환자실 치료, 심하면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 수술 후에 장유착이 생기는 환자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집에 돌아갔다가 아니면 한참 지난 후에 이제 뭐 계속 토한다든지 아니면 뭐 대변을 못 보고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장유착으로 오는 환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대장암 수술 후에 장유착이 특히 많은 경우가 있을까요? 포유류를 포함한 사람의 장은 공기에 노출이 되면 장들이 서로 달라붙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수술하면서 저희가 조직을 건드리거나 수술하면서 발생하는 출혈이나 조직액들이 묻게 되면 역시나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장들이 서로 유착이 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착이 되면서 대부분의 경우는 유착이 된 채로 그냥 그렇게 평생 지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람이 생김새가 다르듯이 유착의 정도가 심하거나 혹은 유착된 부위가 꼬이거나 꺾이게 되면 장내 내용물이나 가스가 내려가지 못하는 장 폐색이 되게 됩니다. 대개 이제 그런 환자들이 응급실로 오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존 치료로 해결이 되기도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수술적 치료로 인해서 그 유착 부위를 해결해 주게 되어서 밤에 이렇게 응급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환자가 수술 후에 직후에 생기기도 하지만 수술하고 20-30년이 지나서도 생길 수가 있고 과거에 개복 수술을 많이 했을 때에는 훨씬 더 발생 빈도가 높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하는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과 같은 이런 수술들로 인해서 발생 빈도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비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배변 습관이 변화했다고 말하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수술 후에 그런 거에 영향이 있을까요? 직장암이나 구불결장암 수술을 하고 나면 환자들이 배변 습관이 변화하게 됩니다.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괄약근을 일부 절제하고 항문을 살리게 되는 경우에 실제로 환자가 변실금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장기간 고생을 한 후에 결국은 항문을 사용하지 않고 영구 장루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무리해서 항문을 살리는 수술이 과연 환자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사들도 있고요. 항문의 괄약근 문제가 아니더라도 결장의 일부를 제거한 후에 변이 시원하게 잘 보지 못하고 그리고 급박하게 화장실을 가게 되지만 정작 변이 많이 나오지 않고 돌아서고 나오게 되면 또 가게 돼서 하루에 5번에서 15번까지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그런 배변 습관의 변화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환자들이 이러한 것을 호소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 세계 의사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어떠한 환자들에서 이런 게 더 심한지 이런 것들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변을 잘 보게 하는 그러한 약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주의해야 될 음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꼭 해야 되거나 아니면 피해야 될 운동이 있다든지 이런 생활 습관 같은 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수술 후에 식사는 최소 1, 2개월 동안은 고칼로리의 식사를 하시도록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직 재생에도 도움이 되고 환자가 그동안 금식 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기력 회복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류도 적당히 섭취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굽거나 이렇게 조리하는 것보다는 찌거나 삶아서 먹는 게 좀 더 기름기를 제거할 수 있겠죠. 음식은 최대한 골고루 가리지 않고 충분히 섭취를 잘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항암 치료하는 동안 또 환자들이 잘 먹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식사를 잘 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운동 같은 경우에도 무리한 신체 활동이 아닌 조깅이나 그리고 이렇게 산책 다니거나 하는 활동들, 그리고 일반적인 일상생활은 최대한 빠르게 영위를 하는 것이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암의 치료와 그다음에 수술 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중앙대병원은 환자 한 분 한 분을 가족같이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성심껏 진료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앙대병원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